돌아왔습니다. 프린트를 보니까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넣었지? 뭐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새끼 문제들이 있는 게 많아서 문제 수보다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최대한 할 얘기 다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배속을 해서 듣든 넘기면서 이해 안 되는 것만 듣든 골라서 드시면 돼요.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S를 관측을 했는데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시차 정확하게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S 연주 시차는 몇 초인가? 연주 시차 구하는 방법 간단하죠. 시차 구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수직선 하나 끄갖고 어, 이 각도로 구해주면 되고 이 각도는 우리 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뭐 수직 이등분선 어쩌고 하면서 나눠지는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수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뭐 그냥 어쨌든 이렇게 반 나눈 겁니다. 반 나누면 되니까 연주 시차는 뭐 0.5초다. 이렇게 가면 되고 0.5초이면은 이제 뭐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멀리 가까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냥 공식에서 바로 거리 구해버리면 뭐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거리가 이제 파색이었다. 단위가 이렇게 되고 왜 화살표가 나오니? 어이구 노노 이렇게 분수꼴로 아씨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아오씨 별의 거리는 아 왜 또 점선이 나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아하 분수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나 까다롭다니. 예스. 이렇게 하고 연주시차와 반비례하는 관계 있었으니까 연주시차 해놓고 단위는 초를 썼죠. 그리고 분자에는 1 들어오면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 연주시차를 이용한 별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연주시차를 구했으니까 집어만 넣으면 되죠. 난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 집어 넣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0.5분의 1이 되니까 이러면은 2 파색의 거리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1파색보다 멀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면 뭐 어찌됐든 무조건 구해지니까 근데 좀 더 원론적인 관계를 보면은 연주시차와 거리가 어차피 반비례하는데 연주시차가 1초보다 작네? 1초보다 연주시차가 작으니까 거리는 1파섹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시차와 거리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해가지고 연필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시차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시차가 크고 멀리 있을 때는 시차가 작아진다 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은 아닙니다. 뭐 보겠습니다. 기억, 시차는 두 눈과 연필이 이루는 각도이다. 이게 각각 눈이고 그리고 연필이 이루는 각도 요게 시차가 되는 거니까 맞죠? 좀
좀 더 보기 좋은 걸로 두 눈이 있고 연필이 있으면은 각도 요 각도가 시차가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니은 멀어지면 시차가 작아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차 작아지죠. 맞는 말.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디귿 별을 관측할 때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오답이죠. 자전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자전 공전 구분 못하는 그런 나쁜 3학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전으로 바꿔서 적어주면 된다. 이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공식 보면 알겠지만은 일일이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주 시차와 별의 거리가 무슨 관계에 있네? 반비례 관계에 있네.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리가 멀다라는 거니까 어, 시차가 그냥 글로 적자. 시차가 가장 작은 것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바꿔갖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고 b가 0.01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실제로 100파섹 나올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근데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A와 B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고 B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거죠. B는 연수체가 너무 작아서 안 움직인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A만 움직이고 있는데 A가 6개월 전에는 B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B 오른쪽으로 이동했더라. 지금 보면 색깔을 바꿔볼까? 이렇게 B의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B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A가 6개월 전에서 현재로 올 때 지금 같은 그림에서 보면은 같은 그림에서 보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 그림이 여기까지 익스텐션 됐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그럼 가려볼까요? 가려보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채울 수 있는 네모가 있었을 텐데 그런 네모는 없나 보네. 그러면 두껍게 해서 칠해버릴까? 이렇게 얘가 없다라고 가정해버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A 다시라고 아예 해버리자고. 그럼 6개월 전에는 여기 있었던 별이 지금 여기로 이동한. 그러니까 총 이 차이가 음, 이 차이가 이렇게 0.1초의 시차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그림이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차가 0.1초인데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시차보다는 연주 시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연주 시차로 바로 전환시켜 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시차가 연주 시차가 0.05초구나.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별 B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연주시차는 거의 0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의 0에 수렴하는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0.1초가 아니라 음, 거의 0, 안 움직였으니까. 뭐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지구에서 별 A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가 0.05초니까 집어넣으면은 0.05분의 1이 될 거고, 분모 분자에 20씩 곱해주면은 20파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파섹이 아니라 20파섹이다. 틀렸죠? 틀렸다.
별 B는 별 A보다 지구에서 먼 거리에 있다. 별 B의 연주시차가 거의 0이니까 연주시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멀다고 했죠. 작으면 작을수록 멀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A보다 먼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다음 6번, 7번, 8번 보겠습니다.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문제죠. 가장 밝게 보인다.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겉보기 등급을 보라는 얘기고 해석을 해주면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겉보기 등급 가장 작은 거 보면은 마이너스인 거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 이거는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거죠. 절대 등급이 가장 밝은 별이니까 작은 별은 이렇게 가면 되고 1, 3-1이면 C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C가 되고요. 다음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지기 위해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10파섹이면은 딱 절대 등급의 그 기준 거리와 같은 거리니까 이때에서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더 많이 적죠. 겉 빼기 절 이꼴 0이 되는 뭐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이항 했냐 안 했냐 차이니까. 그래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똑같은 거 보면 A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B랑 C가 각각 이제 10파sek보다 먼지 가까운지도 알 수 있죠. B를 보면은 겉보기 빼기 절대 따로 적어주고 싶은데 칸이 없네. 칸이 없으면은 밀어버려서 칸을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칸을 만들어버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겉보기 빼기 글자가 가려져서 안 나오나?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그러면 도르마무 어떤 방법을 쓸까? 그냥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해줬을 때 각각 얘는 0이 나오죠. 그래서 18세계 거리 있다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얘는 4가 나오죠. 겉보기 빼기 절대가 음수가 나오면은 무슨 별이라고 했냐? 10파sek보다 가까운 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파sek보다 가깝다. 얘는 0보다 크니까 10파sek보다 멀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더 상위, 더 어려운 걸로 나아가면은 이제 완전 상위 레벨 5 너무 두꺼워. 얘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이가 나네. 겉보기와 절대 등급 간에. 근데 절대 등급일 때의 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 10파섹의 거리야. 10파섹의 거리인데 그거보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나 더 밝네? 왜 5등급이 더 밝을까? 100배 더 밝으니까 5등급 더 밝은 거죠. 말로 하려니까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적어가면서 합시다. 자, 5등, 이거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5등급 차를 의미하는 거다. 5등급 차. 5등급 차가 의미하는 건 뭐다? 100배의 발기차가 난다. 100배의 발기차. 이렇게. 100배의 발기차가 나는데 이 100배의 발기차가 나는 이유는 뭐냐? 같은 별이야. 같은 B별인데 거리를 다르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이 더 밝은 이유는 거리가 10파sek보다 가깝기 때문이라고. 근데 얼만큼 가깝기 때문이냐? 100배가 차이가 날 만큼 가까운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관계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죠. 비례관계. 어떤 비례관계를 알고 있었느냐? 음, 별의 밝기는 비례한다. 비례한다.
잘 그려야 돼. 어, 이렇게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느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제곱에 비례, 반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100배의 밝기차가 나는데 이 둘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구나. 같은 비별이지만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구나. 이때 100배의 밝기차가 난다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는 10배의 거리차가 나는구나. 10파섹과 10배의 거리차가 나는 겁니다. 근데 10배 가까워야 되니까 아하 실제 비별은 10배 더 가까운 10파섹보다 10배 더 가까운 1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상위권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C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4등급 차이 나는 거니까 밝기차가 40배의 밝기차가 나는 거고 거리차는 루트 40배의 거리차가 나는 거니까 얘가 10파섹의 보기 편하게 합시다. 얘가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면은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니까 더 멀리 있는 거죠. 몇 배 더 멀리 있다? 루트 40배 멀리 있다. 그러면은 대략 이 녀석의 거리가 10 루트 40이 되는 겁니다. 루트는 이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려야지. 이렇게. 약 이 정도의 거리에 있다. 루트 40이 대략 뭐 6점 얼마니까 한 60 몇 파섹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모든 별의 거리를 다 구할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물론 얘는 이제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6번, 7번, 8번 알아봤고요.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건데요. 몇 배 밝은가 물어보고 있네요. 마이너스 3이랑 2니까 몇 등급 차이가 난다. 이 둘은 5등급 차가 나는구나. 쉬운 문제죠. 5등급 차면은 밝기차는 100배의 밝기차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2번이 나오네요. 이 정도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나왔는데 아까보다 뭐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과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 가져다 놓았을 때 가장 맑은 별.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니까 얘는 겉보기 등급으로 가장 밝아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별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가져다 놓았을 때 같은 거리는 18색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등급이 될 거고요. 이때 가장 밝은 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겉보기 등급 가장 작은 게 C고요. 절대 등급 가장 작은 거는 A니까 C, A 이러면 끝나겠네. 다음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먼 별보다 가까운 별. 또 거리 물어보고 있으면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뭘 해줘야 된다라고 했다. 겉 빼기 절을 해줘야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겉 빼기 절 해주면은 각각 얘는 4.4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9 나오죠. 맞지? 그 다음 얘는 0.5 나오죠. 음수 나왔다고 더하기 빼기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먼 별부터 가까운 별 순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멀다라고 했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깝다라고 했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18색보다 가까운 거, 0보다 크면 18색보다 먼 거니까. 그래서 가장 먼 거는 A가 될 거고요. 이걸로 가자. A. 그 다음은 C가 될 거고, 그 다음은 B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데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거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가져다 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인데 밤하늘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이번엔 어둡게 보이는 별이니까 유의해야 되겠죠. 어둡게 보이는 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급이 커지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니까 일단 겉보기 얘기일 거고.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보이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을 보면 되고 어둡다라고 했으니까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별을 찾아라 라는 거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가장 적은 별. 방출하는 에너지는 절대 등급과 관계 있는 거였죠. 태양이 우리한테서 밝아 보인다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별은 아닌 거니까 실제로 밝은 별들이 에너지도 더 많이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적은 별이니까 얘는 절대 등급 가장 큰 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 가장 큰 거는 북극성이고요. 절대 등급 가장 큰 별은 견우성이네요. 그럼 북극성 견우성이니까 답은 1번. 다음 또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 거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 거리 따지고 있죠. 거리 하려면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랬다. 그냥 겉보기 잘 하라 그랬다. 이해를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해주면은 5.8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4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9 나오고요. 얘는 1.5 나오네요. 얘는 빵 나오네요. 10파sek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어떤 별이었다? 겉보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있네요. 견우성과 시리우스. 답은 2번. 넘어가서 14번. 연주 시점 문제 다시 나왔네. 6개월 차 간격으로 S 관측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시차가 생겼다. 왜?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바로 틀렸죠. 지구 자전하는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6개월 소리 하고 있으면은 딱 봐도 1년과 관련된 건데 자전 소리 하고 있으면은 미친 소리죠. 자전이 아니라 공전이다. 그럼 답은 이미 찾았지만 2, 3, 4, 5 봅니다. 연주 시차 2분의 세타. 시차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세타 맞죠? 연주 시차. 다음 거리가 멀수록 시타 값은 작아진다.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했으니까 거리가 커지면 시차는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 명심해 두고 연주시장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네요, 공식. 물론 가까이 있는 별들만 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가까운 별은 세타 값이 커진다. 가깝다라는 건 거리가 작다라는 소리지. 거리가 작으면은 시타 시차는 커진다. 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똑같은 소리. 3번, 5번 그냥 말장난이죠. 그냥 말 반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15번 뭐 똑같은 것도 계속 나오네요. 연주 시차 생기는 원인 지구 공전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두 개는 까고 시작하고 그다음 연주 시차로 구할 수 있는 거 연주 시차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거리네요. 그럼 4번이네. 아쉽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이거보단 어렵게 이거보단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음 16번 옳지 않은 거 모두 두 개 골라라. 1번 일단 드디어 맞는 말 하고 있죠. 공전이 생기는 거 맞는 말. 2번 연주시차 특정하면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공식으로 알 수 있었고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고 외우자가 초단위 맞고요. 4번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모든 별까지가 아니라 아쉽지만 가까운 별만. 그래서 우리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배기 절 해가지고 구한 겁니다. 이거 다 됐으면은 굳이 이직거리 안 해도 돼요. 다음 12개월 간격의 별을 관찰한 게 아니라 6개월 간격으로 봐야 되겠죠. 6개월 12개월 간격으로 관찰하면은 지구 한 바퀴 돌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진짜 안 생겨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다. 다음 17번. 시차가 0.1초인 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난 이걸 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불편해요. 시차는 우리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연주 시차라고는 바꿔줄 거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셔야 돼. 그래야지 안 낚입니다. 시험 칠 때. 이 생각 안 들었으면 시험 때 낚여요. 자, 1번. 개소리 하고 있고요. 2번. 거리는 0.05초의 연주 시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어 넣어줘갖고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안 알려주겠습니다. 1파색 아니고요. 계산해보세요. 다음 3번. 시차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긴다. 아유, 귀찮죠? 자전 아니라 공전. 시차가 작을수록 멀리 있다. 반비례 관계니까 맞는 말이죠. 작을수록 멀리 있다라는 건, 멀리라는 건 크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말을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작을수록 크다.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 별까지의 거리를 광년 단위로 나타내면 3.26 광년이다. 이거 안 알려줄 건데 이게 몇 파색인지 알면은 거기다가 3.26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뭐 사실상 알려준 거나 다를 바 없는데 대략 곱하면은 약 한 65광년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광년은 영어로 라이트 이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65광년 대신에 65ly라고 하면 아 같은 소리구나 하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 광년이라 적으면 미국 놈들이 보면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미친년인 갈 거 아니야. 그래서 ly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넘어가서 9번. 날로 먹는 문제 나왔죠. 색깔 나타낸 거고요. 일단 스펙트럼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그냥 문제풀이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파란 별일수록 뜨겁고 붉은 별일수록 차갑다. 그리고 중간에 낀 녀석들은 대충 눈치껏 알아서 보셔라. 일단 높은 것부터 가면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계열로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황백색과 붉은색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제일 낮은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가 더 온도가 높겠지. 표면도 가장 높은 건 파란 계열이니까 B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시험 안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21번 보는데 뭐 알려준 게 프로키온 색깔이랑 베텔기우스 색깔이랑 시리우스 색깔 알려줬네요. 그리고 색 왜 다르냐 물어보고 있어요. 색에 의해서 아니지 반대로 색깔이 결정되는 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들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표면 온도 소리하고 있는 거 찍으면 됩니다. 다음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하래요. 어,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높, 높은 표면 온도. 일단 정리를 여기다 가자. 높은 표면 온도. 낮은 표면 온도. 이렇게 해놓고 파랑, 흰색, 황색, 적색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뭐 간격만 좀 조절하면 뭐 대충 일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것만 정리돼 있으면 다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이. 근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참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린다. 뭐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온 친구가 있으면은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럼 맞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보고 하면 되잖아. 제일 높은 쪽에 가까운 건 흰색이고요. 제일 낮은 쪽에 가까운 건 붉은색이네요. 그러면은 높은 건 시리우스가 제일 높고 베텔기우스가 제일 낮으니까 답이 4번이 되면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맞춥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 일단 별의 색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문제는 많이도 넣어놨네. 뭐 이제는 그냥 바로 갈게요. 높은 거 파란색이 제일 높고 그다음 황백색, 그다음 노란색, 그다음 붉은색이니까 달아 나가.
3번. 그 다음에 이번엔 뭐 아까 봤던 두 개 합친 거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그리고 색깔까지 합쳐갖고 나온 문제인데 뭐 합쳐서 나오면 뭐 달라집니까? 똑같이 보면 됩니다. 기억. 표면 온도 얘기하고 있네. 표면 온도면은 뭘 볼지만 잘 정하면 돼. 표면 온도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쳐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색깔과 연관이 있었구나. 그럼 색깔 보면 돼요. 색깔은 리겔이 청백색이니까 더 높겠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니은. 베텔게우스 리겔은 거리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다. 곱빼기 절 해보면 되겠죠. 곱빼기 절 해보면은 얘는 6.3 나오고요. 얘는 6.9 나오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든 차이는 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운 별이라고 했으니까 베텔게우스가 더 가깝죠. 어찌됐든. 그래서 틀렸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은 이렇게 고쳐 놓을 겁니다. 베텔게우스가 더 가까움. 이렇게. 그 다음 지구에서 볼 때 베텔게우스보다 리겔이 더 밝게 보인다. 지구에서 볼 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겉보기 등급 보면 되고요. 겉보기 등급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8 리겔이 더 밝게 보이죠? 맞는 말이네. 아 잠깐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0.8 0.1 똑같이 리겔이 더 밝게 보이긴 하는데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리겔이 더 밝게 보이니까 맞는 말. 그러면은 5번. 이러면은 23번까지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넘어가서 딱 5문제 남았네. 오케이. 우리 은하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일단 뚜렷한 원반 모양이 보인다는 거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A에는 별들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굉장히 애매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거의라는 표현은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C에 더 많긴 한데 A에도 뭐 적진 않습니다. 아예 뭐 헤일로 이런 부분이면 거의 없다 하면 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데 나선팔 정도면 꽤 많아요. 그래서 난 X라고 봅니다. 다음, 상계성단은 주로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인 B에 분포한다. 상계성단은 B보다는 A 쪽에 더 많습니다. 어, 이런 공간을 헤일로라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A에 더 많다는 거 보면 되고, 그다음 3번 태양계는 C에 위치한다. 태양계는 나선팔에 위치하니까 여기서는 C보다는 이제 A라고 보는 게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우리 은하의 별들은 주로 우리 은하 원반에 분포한다. 보이면 알겠지만 요 원반 부분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헤일로는 좀 어둡잖아. 별이 별로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묘하게 뭔가 헷갈리게끔 보기를 만들어 놓은 느낌. 다음 5번. 우리나라 위에서 보면 희미한 띠 모양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꿨으면은 바보, 막대, 나선, 은하다 이런 표현 적어주면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요런 성단, 나는 요런 성단. 이름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가는 상계성단, 나는 구상성단. 그러면은 하나씩 보면은 지금 1번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요. 별의 수, 나가 더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틀렸고. 3번, 별들이 공 모양, 누가 봐도 나가 공 모양이죠. 틀렸고. 구상성단, 이름 자체가 공 모양이라서 구상성단이라고 했어요. 어, 한자를 잘 하기만 해도 안 틀립니다. 3번은. 다음 4번, 가는 푸른색, 나는 붉은색. 맞는 말이죠. 눈이 있으면은 얘가 푸른색이고 얘가 붉은색인 걸 알 수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너희들의 시험 문제는 흑백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색깔이 안 보여요. 5번 상계상단은 주로 나선팔 그 다음에 구상상단은 은하 중심이니까 얘도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 반대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잘 외워보도록 합니다. 방송에서 표현하기엔 너무 상스러워서 그냥 그 표현이라고 그 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게요. 다음 3번. 뒤쪽에 오는 별빛을 흡수해 어둡게 보이는 천체. 뭐 정답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 천체 암흑 성운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암흑인 녀석은 일단 4번, 5번은 성단이니까 당연히 생각조차 하지 말고 암흑인 녀석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왜냐면은 이게 무슨 성운인지 몰라도 지금 검었잖아. 그럼 뒤에 오고 있는 별빛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두 성운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성운입니다. 장미 모양 성운, 장미대 성운. 그리고 얘는 반사 성운이죠. 반사 성운 특징이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만 반짝이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다음 4번.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이렇게 풍선을 이용해 가지고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실험이었고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봤던 실험입니다. 이거에 대한 옳은 설명 1번 풍선은 외부 은하에 해당한다. 외부 은하가 아니라 풍선이 우리 우주에 해당하는 예시였고요. 붙인 딱지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은하들, 다양한 외부 은하에 해당한다. 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참고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팩트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은하 내에 있는 별들끼리는 우주가 팽창해도 그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습니다. 같은 은하 내에서는 서로 다른 외부 은하끼리만 주로 멀어지고 있고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은 약간의 이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팽창에 따라서 멀어지진 않는데 몰라도 됩니다.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3번 풍선이 팽창할 때 모든 붙임딱지는 서로 멀어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험했을 때 풍선 불었는데 가까워졌으면은 그거는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4번 팽창의 중심은 풍선 내부의 중심점에 해당한다.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팽창의 중심이라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없다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허블이 이제 관측했던 실험을 보면은 허블이 무슨 소리를 했느냐? 허블. 어? 모든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지네?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이제 뭐 어떤 빡통이란 친구가 있어. 빡통이란 친구가 아하 우리 은하가 중심이고 중심에서 멀어지는구나. 멀어지는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중이병스러운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 이게 왜 틀린 말이 되는 거냐? 아니, 맞는 말 아닌가? 빡통의 말이 맞는 말 아니냐? 이름이 빡통이라서 그렇지. 맞는 소리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딱지들을 보면은 얘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요. 봐봐. 얘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다 멀어지고 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도 저기 풍선이 커짐에 따라서 모든 스티커가 멀어지고 있다고. 얘 입장에서도 모두 멀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고 모든 은하끼리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으면은 다른 은하들끼리는 가까워져야 돼요. 얘 중심끼리 멀어지더라도 가까워지는 은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모든 은하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도 다 멀어지게끔 느껴지는 거니까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라 라는 거고. 다음 5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측정해 봤었고, 그리고 허블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했습니다. 도플러 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더라. 더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가까우면 빨리 안 멀어집니다. 자, 다음 5번. 마지막 문제고요.
쉬운 문제네. 서로 다른 두 성운의 모습이고요. 두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가랑 나 둘 다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던 성운이고 각각 가 같은 경우에는 방출 성운의 대표적인 예시였고 나는 반사 성운의 대표적인 예시였다. 그러면은 1번, 2번은 바로 나오죠. 틀렸고 틀렸고 뭐 옆에 바둑커서 적으시든가 하시고요. 그럼 3. 가는 가열된 기체가 붉은색 빛을 방출한다. 방출 성운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열된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운 자체가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성간 물질 중에서 방출 성운은 대부분은 기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얼음 알갱이나 암석이 빛을 방출할 정도가 되려면은 그 정도로 가열되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그리고 그 정도 온도로 가열되더라도 빛을 가스보단 잘 방출시키지는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4번. 나는 스스로 빛을 내면서 이것부터 틀렸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방출 성운에 대한 예시고 반사 성운이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주변의 별들로부터 들어온 빛을 반사시킨 개념이다.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다. 라는 거랑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되려면은 달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되는 거예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한다. 어허. 이거는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는데 성우는 어디든지 분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심부 쪽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중심부에 분포한다? 근데 말만 보면은 사실은 뭐 맞는 말이 되긴 되는데 뭐 5번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둘 중에서 더 확실한 답이 돼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라고 볼 것 같아요. 5번 보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중심부에 없진 않지. 있죠.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중심부에 애만 분포한다 이러면 확실하게 틀린 건데 좀 애매한 보기다. 근데 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런 애매한 보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풀이 다 완료를 했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기존에 잘하던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시험에서의 마지막 시험에서의 유종의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